자, 이번에는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사실 오늘 제작진이 이 기사를 정치 기사로 분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사회 기사로 분류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지만 그냥 정치 기사로 일단 놓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재명의 셀프 검증, 의료진, 점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재명 지사 사진, 지금 이 검증을 받으러 가는 경기도 수원의 아주대 병원에 도착하는 모습 사진까지 실려 있습니다. 여기 제목 보시죠. 논란 커지자 아주대 병원 찾아가 소모적 논란 불식되길 희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점이 없다라고 판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부선 측 이런 반응이 나왔네요. 점은 빙산의 1.1분? 독특한 표현이 또 등장했습니다. 점은 빙산의 1.1분. 새로운 사실 또 공개할 것. 그러면 이게 점이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애매한데요. 아무튼 새로운 사실을 또 공개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어제 이재명 지사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검진 결과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시술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공동으로 검진한 피부과 전문의과, 성형외과 전문의 공통된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이나 레이저 시술 반응 및 수술적 절제 후 봉합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검증은 기자들도 입회한 가운데 매우 투명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공개 검증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으로 도정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확고한 결심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자연인 이재명에겐 매우 참담하고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공인으로서, 도지사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검증에 나섰습니다.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더 이상 소모적 논란이 모두 불식되기를 희망합니다. 의사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네. 점이 없다 네. 이렇게 또 네. 셀프 생쇼를 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혼자서 네. 셀프로 하셔도 네.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네. 그걸 과연 증거로 인정해 줄까요? 네. 그 만나는 과정에서 온갖 얘기들이 다 있고 온갖 장소가 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국가인권위원회 1층 주차장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지사 측과 강용석 변호사의 영상 봤는데요. 참 민망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난감한 주제이기도 한데 아무튼 정치적으로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 하나 좀 더 보시죠. 일단 김부선 씨의 사진이 여기 실려 있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셀프 검증 반격. 그러나 마침표 못 찍은 점쟁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썼네요. 경찰의 공식 수사에 해당 안 돼 진실 공방이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목이 달렸고요. 아까 말한 강용석 변호사 다른 신체 비밀이 있다. 이렇게 주장이 나왔고요. 또 해경궁 김씨 수사도 다시 탄력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병 의원님, 이 상황을 뭐 어떻게 동료 의원으로서 보고 계십니까? 예, 참. 저희 예. 당의 또 경기도지사하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언급하기도 참 어려운 예.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이재명 지사와 예. 김부선 씨 얘기에 예. 너무 이렇게 즐기듯이 예. 너무 많이 그런 즐기듯이 경향이 좀 있죠. 예, 너무 즐기면서 이 예. 주제를 보는 것 아닌가. 예. 관음증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예. 일단은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그렇습니다. 지사는.
저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예. 어쨌든 본인 주변에서 예.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예. 얘기들이 자꾸 돈다라는 것은 예. 정치인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번 뭐 전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 바로 본인이 뭐 셀프 검증에 나섰고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빠르게 대응해서는 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뭐 김부선 씨 측에서는 이게 스모킹 건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예. 바로 점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예. 김부선 씨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과연 정말 증거를 갖고 하는 얘기인지 약간 예. 의구심을 좀 갖게 하는 그런 면이 오늘 한번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예. 그 뭐 형수 관련된 일, 예. 뭐 이번에 좀 경찰이 압수수색한 형님 정신병원 감금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예. 이런 문제들이 하루빨리 저는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예. 이제는 빨리 이런 의혹들에서 벗어나서 예. 경기도지사로서 도정에서 승부를 해서 예. 우리 국민들께 다시 인정받는 그런 정치인으로 유력 정치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백승주 의원. 말씀드리면 예. 잠깐만. 저 그럼 네네. 정, 예, 제가- 백승주 예, 의원 예. 말씀하시고 정은갑 의원님. 뭐 정치 같은 시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정치인의 어려운 상황에 예. 대해서 뭐 직접 얘기들이 좀 합니다만 예. 그냥 이번 그 셀프 검증 문제는 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입니까? 지금 경찰 측 발표에 따르면은 이번에 예. 경찰이 수색을 하고 예. 사무실 수색하고 이런 부분들은 명백히 밝혔거든요. 예. 이 신체 검증이 아니고 그렇죠. 그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건은. 형님을 강제 입원시킨 예, 예. 문제에 그 대한 부분입니다.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예. 아니 본인이 경찰 수사 목적도 아닌데 셀프 검증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 좀 뭐랄까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좀 물타기 아닌가 여러 가지 의혹 시야를 중에서 좀 가장 다른 자신 곳으로 돌리는 있는 의도가 셀프 보인다, 이런 검증에서 말씀이신가요? 여러 억도 많은 이런 거 똑같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예.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예. 이런 부분은 경찰이 요구하나 검사가 요구할 때 예. 당당하게 나서는 게 낫지 이렇게 다른 사안을 숨기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갖고 저런 일을 하고 또 민망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저를 예. 볼 때 그런 의도를 갖지 말고 차분하게 수사가 오면 수사에 응하는 것이 국민에게 대한 우리 정치인들 도리가 아닐까. 저는 좀 물타기용 셀프 검증이라고 아까 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저한테 발언 기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 정은갑 의원님. 그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경찰, 검찰의 이제 신속한 수사가 상당히 예.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계속 앞서 이제 강 의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것이 지난번에는 뭐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예. 마치 이제 이사처럼 하다 그게 아니었고 또 예. 이번에는 마치 점이 그 스모킹 건처럼 얘기했다. 이제 조사를 보니까 뭐 아닌 것으로. 오히려 뭐 자체 검증상의 의사들은 어쨌든 없다고 주장이 그랬습니다. 지금 아닌 것으로 계속 예. 드러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의혹들은 예. 남아 있기는 하죠. 근데 예.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언론도 마치 뭐 한마디 하면 관음증 환자도 아닌데 계속 또 보도하고 확대가 되고 그러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거 신속하게 예. 매듭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해서 예. 그리고 언론도 거기에 근거에 따라서 기사를 쓰고 또 추측 의혹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경기도민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명확한 진실을 예. 빨리 규명하는 쪽으로다가 예. 검찰, 경제, 사법당국들이 움직이는 것이 저는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배종호 교수님. 이제 저는 뭐 김부선 씨 그리고 이재명 지사 이 문제가 예. 굉장히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예. 사회적 소음이 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낮에 듭니다. 보면 인터넷 공간에서는요 검색어에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뭐 그래서 예. 우리 국민들이 예. 뭐 관음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뭐 이분들 때문에 오히려 관음증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으로 유발이 된다.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김부선 씨는 이렇게 집요하게 예. 문제 제기를 할까? 라는 이제 궁금증이 들거든요. 그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그건 이제 뭐 본인만이 알겠지만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은 불륜 관계였다라고 본인이 계속 주장을 하고 예. 이재명 지사는 아니다라고 예.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부선 씨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것은 답을 하시는 게 아니었군요. 그냥 문제 제기를 하는 궁금하시다는 것은 말씀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예. 말이 좀 계속 바뀌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감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예.
어쨌든 간에 뭐 형수 욕설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조폭 연루설이라든지 예. 뭐 형 정신병원 뭐 강제 입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결국에 다 그런 본인의 의혹들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의혹들인데 본인의 처신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 어쨌든 간에 본인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아. 그리고 이번에 뭐 저는 셀프 검증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여론에 어떤 몰리지 않기 위해서 예. 본인이 선제적으로 방어를 나설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또 이번에 뭐 그 부인의 트위터 계정 문제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반성문 형식으로 얘기하는데 예. 지난번 대선 후가간 같다. 후가 문제인 것 같다. 라면서 사실상 정치적인 음모론처럼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온당할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하루빨리 경찰을 넘어서 예. 빨리 검찰이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압수수색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여러 가지 불만 표시를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안 그랬었는데 넘어갔던 일이었었는데 뭐 이런 말을 남겨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 말이 계속 회자가 되면서 과연 무슨 뜻일까 뭐 여러 개 궁금증을 낳긴 합니다. 아무튼 요 주제는 요 정도에서 좀 마무리하고요. 다른 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당 얘기가 실려 있네요. 아, 이분도 오랜만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언론에. 홍준표, 더는 침묵 안 해. 이선 후퇴론 반박한 것이다. 이렇게 동아일보 기사는 제목을 달고 있군요. 문 정권에 대항할 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또 어떤 글을 올렸는지 여기 자세히 좀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좀 밝힌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시급한 일은 보수 우파 진영이 재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새롭게 닦는 일이다. 자,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밝혔는데 일단 백승주 의원님. 그렇다면 이 얘기는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 큰 관심사는 내년 초에 있을 예정인 전당대회. 과연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전당대회 출마를 할 것이냐. 이 여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과 연결지어 보면. 우선 저는 예. 홍준표 대표가 침묵하는 기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침묵 안 한 거죠. 지금까지 침묵한 적이 없습니까? 예, 침묵한 적이 없죠. 예. 지금 또 이 메시지도 결국은 근데 본인은 더 이상 침묵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요, 지금까지 침묵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정치 재개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또 우리 당의 예. 당원이기 때문에 예. 그런 권리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당원, 일반 당원 또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 예. 그런 의지가 어떻게 의지 표시가 어떻게 투영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예. 침묵한 적 없고요. 계속 정치하고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침묵을 안 했는데 사실상 안 했는데 본인은 침묵을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니까 좀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은갑 위원님. 앞으로 홍준표 전 대표의 행보는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홍 대표는 이미 정치 행위를 뭐 쉰 적이 없죠. 쉰 적이 없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 같은 것이고. 말씀이시네요. 네. 침묵한 그렇죠. 적도 없고 쉰 적도 없다. 정치인은 뭐 숨 거두기 전까지 예. 모든 행위가 정치 행위인 예.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홍 대표 입장에서 또 하지 말라고 할 상황도 아니죠. 정치인이 정치하겠다는데 뭐 그러니까 전당대회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는 거 말릴 방법이 딱히 없지 않나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저는 홍준표 대표는 대선까지도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정치 행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뭐 누구 배제론 그 한국당 내에서 나옵니다만은 그 명분을 과연 찾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뭐 통합 과정에서 어떤 예. 새로운 뭐 정강이라든가 만들면서 가는 길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공간에서 홍 대표로서는 당연히 본인의 정치 행위를 하고 앞으로 뭐 전당대회든 대선이든 끊임없이 행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강병호 의원님. 그 어제 예. 홍준표 전 대표가 페북에 예. 내가 이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예. 보수 우파 진영의 예. 이 재집권 기반 닦는 일이라고 기반을 닦아야 된다. 지금. 예,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뭐 6.13 지방선거가 얼마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참패를 이끌었던 선봉장이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한 넉 달 지났습니다. 지금. 네, 얼마 안 되셨는데 반성의 기간으로 너무 짧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참 뭐 시급하게 보수 우파 진영의 예. 재집권의 기반 닦는 거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이
이분이 과연 예. 이 보수 우파 진영의 기반을 닦는데 적합한 인물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예. 우리 국민들은 이미 이분을 심판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분이 오시면은 예. 저희 민주당이 향후 21대 총선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로 생각하지만 우리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오히려 일일 거라고 민주당이 생각합니다.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예. 저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배종희 교수님. 이제 앞으로 홍준표 전 대표가 예. 당권 도전 한다면은 막을 수 없는 방법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한국당에서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연말에 현재 좀 시끌시끌하겠네요. 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네,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이제 전원책 조직강화 특위위원 같은 예. 경우는 과거에 탈당 전력 있는 사람 또는 예. 선거에 패배한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은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 나름대로의 기준을 지금 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명히 정치를 하겠다. 예. 그리고 당권에 도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이 둘이 충돌하면은 예. 한국당에서 엄청난 파열음이 그러니까 선거에 날 가능성이 패배한 있다. 사람은 안 된다. 대선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거기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과거에 예. 굉장히 거친 말 때문에 예. 막말 시비에 예, 휩싸였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본인이 침묵하지 않겠다. 그래서 입을 열면 열수록 예. 엄청난 파열음이 날 것 같고 지금 뭐 오늘 다 좋은데 여기 본인이 밝힌 논리에 보면은 자신은 책임 정치를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책임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면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한국당의 예. 변신, 품격 있는 예. 그런 보수 정당으로 태어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이 좀 품격 있는 행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제 국정감사 기재위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기사가 오늘 많은 신문에 실렸거든요. 그 얘기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도 나와 계셔서 이 두 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심재철 사퇴하라. 그러니까 이에 대응해서 투표로 정해라. 무슨 소리? 삿대질 고성 오갔다. 심재철 의원 배제놓고 재정정보원 감사 한때 파행. 국회 기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오늘 나오셨습니다. 여기 발언이 실려 있네요. 국가기밀 불법 탈취 면제부 안 된다. 그러자 심재철 의원 비밀 몇 급이냐? 도대체 몇 급을 말하는 거냐? 당장 고소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이게 어제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삿대질과 고성이 오갔다는 거고요. 요 옆에 기사도 좀 보시죠. 옆에 보면요. 또 아울러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요. 심재철 측 지금 이 재정정보를 확보한 그 과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재정정보 접근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른바 백도어가 설정이 돼 있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확보한 것 같다. 그러자 정부 시스템 보안이 말이 아니다. 이런 지적이 어제 국감장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사와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한 이야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여야가 심재철 의원의 재정정보 공개 사건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요. 질의 시작 전부터 심의원의 국감 배제를 두고 언쟁이 오갔고 국감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파행을 겪었습니다. 어제 국감위가 열린 현장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시죠. 심재철 의원의 국가기밀 불법 탈취 행위에 기재위가 면죄부를 주는 방탄 국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국가기밀 불법 탈취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들어가 보지도 않았잖아요. 김경엽 의원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래 되겠습니까, 진짜? 네, 이렇게 국감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심재철 의원의 국감감사위원 사퇴 없이 정상적인 국감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에 자유한국당은 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적해 보였는데요. 이에 자유한국당은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대변인이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라면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여당 의원들의 국감 배제 요구에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직접 반박했는데요. 심 의원은 국가기밀 탈취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기밀 불법 탈취를 확신한다면 상임위장이 아닌 밖에서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 의원의 반박에 여야 간은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고 결국 감사는 중지됐는데요. 정회 후 다시 진행된 감사에서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법성을 강조하며 공세를 펼쳤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재정정보원의 허술한 정보관리 실태를 질타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파행을 거듭한 어제 기재위 국감. 내일 있을 국감에서도 충돌이 있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아까 화면에 등장했던 강병원 의원께서 오늘 여기 나와 계십니다. 국가기밀 탈취다. 아니다. 정보망이 뻥 뚫린 것이다. 이런 노래로 어제 고성이 오갔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신지 밝혀주시죠. MBN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국민 누구나가 MBN에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만 쓰는 인트라넷이 따로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국민들이 볼 수 있는 MBN 홈페이지가 있고 별도로 직원들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들만 들어가는 곳에 가서 뭔가를 조치를 하고 백스페이스 2번 눌러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 정보를 다 빼냈다. 거기에는 국가 기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1급, 2급, 3급. 그런데 들어갔으면 그건 해킹이 되는 것이죠. 저는 많은 국가기관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만 1급, 2급, 3급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군가에게 있고 누군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비인가 정보를 유출시켰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왜 많은 시민단체가 국회의원들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까? 심재철 의원 말대로라면 뻥 뚫려 있으니까 마음껏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까? 저는 극명하게 심재철 의원께서 큰 실수를 하신 사안이고 오죽했으면 기획재정부가 오선에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분을 고발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여기서 좀 정리해서 해주신 겁니다. 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께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보니까 법사위원장을 지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 국회 여당 의원님들이 청와대나 기획재정부의 대변인이냐, 대변인이냐 이야기를 그렇게 하겠죠. 좀 근데 고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국민들이 들으면서 많은 고개를 끓였을 것입니다. 수긍했을 걸로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은 여당, 야당을 떠나서 동업자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라 그래요. 피감 기관의 행정부가 그 감사위원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발한 것은 고발한 거.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 부분은 여당 의원들이 한번 5년 전, 10년 전을 살펴보면은 왜 여당의 모습은 하나 바뀌지 않을까? 청와대 신기 경호 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과거에 지금의 야당이 여당 시절에도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그런 모습들 여당은 여당의 모습을 바꾸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여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과 이렇게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재척 사유다 있고 밀어내기 전에 이것은 이런 사법기구의 판단으로 미뤄졌으니까 의정 활동을 보장을 하고요. 이렇게 계속 재척 사유를 근거로 해서 동료 의원을 압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회의 동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국회의원의 위상과 여러 가지 모습을 자해하는 행위다. 스스로 국회의원 얼굴을 닦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이 있어서 제가 뭐 이제 또 직접적으로 더 많은 생각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좀 이제 그만해야 된다. 국회의원 자해행위라고 봅니다. 강구영 의원께서 저 짧게 반론기회 드리겠습니다. 말씀. 우리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동업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단어로 인식을 하실 것 같아요. 그걸 좀 반론하신다고. 적어도 시시비비는 가릴 줄 아는 국회의원들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 모든 걸 덮는 동업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반론하면은 짧게 반론 동업이란 말이 약간 세속적으로 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정부의 그 국정을 비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비판하는
같은 임무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 이런 뜻으로 써 있습니다. 혹시 알겠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실제 국감장에서 오늘 나와 계신 두 분 의원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고성을 지나 이런 기사 안 씁니다. 차분하게 반론과 반박을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국민들 눈에 항상 이렇게 눈살이 찌푸린 모습이 비춰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